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3-287-168 판결 사건명 직무발명보상금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무 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 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11월 20일 선고 2023-237-514 판결 사건명 직무발명보상금 청구회소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직무발명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 및 그 판단 방법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9. 발명진흥법 2013년 7월 30일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처분 문서의 증명력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작성자의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헌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 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 법칙과 논리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고,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헌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헌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2월 20일 선고 2022-282-746 판결. 사건명 신주 발행 무효의 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 실질 주주 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신주 발행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실질 주주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주 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 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 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 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 비치하는 실질 주주 명부의 기재가 주주 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 주주 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 발행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 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 주주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병으로부터 을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예약을 체결하면서 병은 갑에게 매매 예약의 담보로 매매 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 갑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 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위 매매 예약에 따라 병으로부터 매매 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 발행 무렵 을 회사의 명의 개서 대리인이 작성, 비치한 실질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을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 관리하는 주주 명부상 주주인 병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갑이 신주 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을 포함한 실질 주주 명부상 주주 대부분을 신주 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갑과 병 사이에 갑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병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갑의 신주 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20일 선고 2022-306-048 등 판결 사건명 보험금 등 1. 생명보험에서 지정보험 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수익자,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 이하 지정보험수익자라 한다. 지정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의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문헌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2. 갑이 을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갑과 병 사이에 출생한 정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병과 이혼한 후 정과 생활하던 중 범죄사고로 정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어서 갑도 사망하였으며 병과 갑의 부모인 무 등이 각각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정의 상속인인 병과 순차 상속인인 무 등으로 확정되고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병에게 보험금 청구권 중 2분의 1 지분, 무 등에게 보험금 청구권 중 각 4분의 1 지분이 귀속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27일 선고 2023-233-89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 제1항은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변론권, 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 방송 등 행위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의 조건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판에 관한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의 쟁점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판 당사자가 가지는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중계방송 등 행위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3. 대법원이 가수 갑의 그림 대작 형사 사건의 공개 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고 대법원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공개 변론 법정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였던 갑의 매니저 을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 변론 후 그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 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공개 변론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할 때 을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